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 농장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1일이네요. 이제 곧 내일 모레면은 금년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일기예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은 지나서 벌써 6월 말경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에 저희 야생산삼 농장에는 삼들이 많이 자라주었습니다. 지상부는 많이 자라주었고, 지금 이렇게 열매대가 옆으로 벌어지면서 꽃이 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 이 삼꽃이 작년보다도 한 일주일 정도는 늦게 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 초 이 겨울에 이곳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3번 정도의 눈이 스쳐갔는데 많아야 8cm, 5cm, 3cm 정도, 한 3번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곳은 해발이 높은 약 650 정도의 높은 위치인데, 다른 해는 그래도 눈이 이 엄지 쪽은 1년 내내 이 사이에 있는 곳도 있었지만 올겨울에는 유달리 눈이 오지 않는 관계로 해서 조금 늦게 꽃이 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늦어도 꽃이 6월 15일경에는 많이 개화가 되었는데, 확연하게 이렇게 꽃이 늦게 이렇게 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장마가 길게 올란지 어떻게 올란지는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장마가 어떻게 지내가느냐에 따라서 야생산삼은 실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인삼밭 밭에는 비가림과 차강망 이 배수를 많이 파주어서 이 실을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인위적으로 이 야생산삼은 어떤 비가림이나 영양제나 농약 같은 일체 다른 것을 사용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장마입니다. 아무리 야생산삼이 강하고 자생력이 강하다 손치더라도 어떤 기후가 갑자기 이렇게 폭우나 이 장마가 길어지고 많은 비들이 와버리면은 일찍이 지상부가 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작년 경우에는 장마가 빨리 스쳐갔고, 재작년 2000년도에는 엄청난 장시간 59일이라는 긴 장마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 농장에는 실을 많이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인위적으로 비가림이나 차강망 기타 등등 이 농약이나 영양제를 주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자연 그대로 이 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지금 피고 있죠. 열매대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꽃이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데, 이때 장마가 와서 많은 비가 와서 이 꽃대를 망가뜨려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4년생, 5년생 이 산밭이 엄청나게 뭐 중간중간 지금 바빠서 풀을 뜯지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삶들이 이렇게 사멸치 않고 잘 자라주고 있는데, 금년에 이곳의 장마가 어떻게 스치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농장에서는 열매를 많이 수확하고 수확을 못하고 판가름은 이번 장마에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생삼을 키워보다 보니까 사실 봄에 4월 말경에서 5월 초에 이렇게 지상부가 올라와서 이렇게 지상부 활동을 하는 것은 거진 한 5개월에서 5개월 보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상부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뭐 5개월 정도만 보시면 지상부가 이 움직이는 것은 한 5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열매가 이렇게 지금 시기가 장마가 오는 시기가 가장 이렇게 보면은 이 열매대가 벌어지면서 꽃이 피고 몽오리가 앉아 이렇게 보면 열매가 여물어 가는 시기에 비들이 많이 오면은 다 이 꽃도 망가지고 이 열매가 비바람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화면으로 지금 담고 있지만은 제가 누차 이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산삼꽃은 동시다발로 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두 개가 피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한두 개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가 여물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여물어 가는 시기는 홍숙되는 그 시기까지가 약 한 달 반, 이 늦어도 한 달 반에 이 모든 열매가 이렇게 홍숙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도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장마가 어떻게 지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 씨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뭐 뿌리가 커서 또 이렇게 보면은 해마다 자라주는 것도 저에게는 덕이 되겠지만은 저는 산삼을 번식 보존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어찌 했든지 간에 씨를 많이 수확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씨는 금년에 파종을 다 하지 못하면은 개갑을 하지 않는 장육을 뺏겨서 개갑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냉장고에 냉동을 시켜버리면은 아무 때고 심고 심을 때 이래 꺼내서 해동을 시켜 파종을 하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의 목적은 사라지고 멸종된 야생산삼을 번식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어찌했든 많은 씨들을 확보해서 다음 우리 후대들이 이 야생산삼을 농사 짓는데 많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 농장은 종자를 수확하는데 제일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장마가 어떻게 스쳐가느냐에 따라서 이 야생산삼 농장의 씨를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없고를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제발 장마야 큰 폭우는 오지 말고 적당한 비만 내려주고 스쳐가라고.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부터 23일부터 장마전선이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니까 물론 농사를 짓는데 가뭄으로 해서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야생산삼은 4월 말에서 6월 초에까지만 약간만 비만 와주고 땅이 건선만 되지 않고 마르지만 않으면은 이 야생산삼은 그다지 크게 물을 필요치 않는 식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얘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오늘이 6월 21일인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새파랗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파랗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장마가 와버리면은 서서히 잎도 망가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저희 농장을 산삼밭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망가지는 모습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상부가 망가진다 손 치더라도 뿌리는 사멸치 않는다는 것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곳은 그래도 이 자풀을 많이 뽑았는데 앞으로 장마가 오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또 이렇게 보면 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풀이 나오면은 야생산삼의 뿌리가 많이 안 자라주겠죠. 예,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산마입니다. 이 마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 자연산 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도 뽑아주고 그래서 마들이 씨가 많이 열려 가지고 이 산밭에 이렇게 같이 생존하고 있는데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화면에 잘 담고 있죠. 이제 꽃들이 막 이제 늦게 지금 개화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화면상으로 이 삼들 잎이 아주 새파랗게 건강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래서 오늘 또 궁금하신 우리 꽃대가 길어야 산삼이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짧다는 것도 항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산삼을 긴 세월 동안 재배를 했지만은 야생 산삼은 꽃대가 절대 길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 말대로 꽃이 안 이쁘죠? 이렇게 사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새파랗지만 장마가 끝날 때쯤 되면은 많은 삶들이 이 지상부 잎들이 망가지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다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점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산삼이 어떻게 장마 때 어떻게 되고 봄에 어떻게 나오고
또 가을에 어떻게 씨가 홍숙되고, 또 홍숙이 되고 나면 이 지상부 이렇게 보면 삼대와 삼잎이 누렇게 단풍이 되는 것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 장마가 어떻게 지내가느냐가 저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정말 비가리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야생산삼은 그렇게 재배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10파종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 4년생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꽃들이 많이 이리 열리고, 또 이렇게 올해 이곳에 처음으로 작년에는 일부 이렇게 이 열매가 열린 것도 있었지만은 금년에는 많은 삶들이 4년을 맞이하면서 열매를 다 3구든 4구든 전원이 열매를 다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열나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상당히 원래 4년에서 5년, 6년, 한 8년까지가 가장 씨를 많이 열어주고 또 지상부가 화려하게 올라오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산삼들이 지상부가 몸통도 키우지도 안 하고 내두와 이 잔미를 다 정리하고 서서히 자란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8년, 12년까지가 있는데 어린 삶들이 그 삶들을 함께 보면서 연도별로 해서 지상부 내두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이곳은 제 이농장 4년생 모종 어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2년차 이곳에서 모종을 옮겨 심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2000년도에 긴 장마로 인해서 그냥 많이 사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치를 했는데, 작년에 많이 나와주고 올해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지상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저도 궁금하고, 또 그 모습들을 다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지금 보면은 갑작스럽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 강원도 이렇게 이 해발이 높은 곳은 기온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상당히 일교차가 심했는데, 며칠 전부터 상당히 날씨가 갑작스럽게 무더워지네요. 그래서 오늘 제 일농장 이렇게 큰 산밭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모기와 진드기가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진드기가 있은지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제가 처음에 여기 2005년도 왔을 때는 그렇게 진드기나 이 산모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구 온난화로 해서 많은 산에는 이 산모기, 아주 가는 모기인데 그 모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초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신만이 하시는 분들은 필히 모기 진드기 약을 이렇게 바르시고, 또 간혹 모기나 이 진드기가 물었을 때 물파스를 꼭 비치를 하셔서 모기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미리 다
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드기, 우리 산행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 모기, 이 진드기, 나쁜 진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래 물려버리면은 상처도 생기고 간혹 사람들도 이 방송에 보면은 이 3일 죽는다는 것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행을 하실 때는 필히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분이라도 모기와 진드기 약을 필히 가방에 담아서서 뿌리시고 산행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파서는 항시 바로 물파서는 모기가 물었을 때, 진드기가 물렸을 때 바로 발라주면은 좋다는 것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 물렸을 때 한참 있다가 그 물파서를 발라버리면은 상처가 이렇게 더 이렇게 붉게 넓어지는데, 바로 물파서를 발라버리면은, 물리는 자국에 발라버리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다는 것도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내일 모레면 또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장마가 지더라도 비 속에서도 한번 촬영에 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언제 나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매가 열리고, 또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데 이렇게 폭우로 해서, 긴 장마로 해서 또 이렇게 보면은 꽃이 망가지는 것, 또 열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화면에 담아서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있는 그대로 방송에 올려서 좋은 자료가 교육 자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시가 장마가 아마 끝나고 나면은 이 3월 이 산밭을 이래 농장 구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큰 삶들, 지하 뭐 천정이다, 지정이다, 인정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내도가 많은 오래된 산삼도 화면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 큰 삶이라고 해서 열매가 절대로 많이 열리고 지상부가 많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부가 가장 좋을 때가, 키가 많이 크고 열매를 많이 열어주는 시기가 뿌리 활동이 제일 클 때 5년에서 6년, 8년까지가 지상부가 가장 크고 열매를 제일 많이 열어준다는 것을 꼭 제가 화면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생이지만 그진 이렇게 보면 키가 약 한 45cm 정도 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화면을 잡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상당히 보면은 키가 많이 자라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입이 아직 억세지질 않았는데, 열매가 연무로 가는 시기에, 알맹이가 커지는 시기에 이 잎도 뻣뻣하게 강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꾹꾹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은 생방송으로, 제가 1000명만 되면 생방송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항시 이 방송을 보시고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힘을 받아서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우리 산행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모기, 진드기, 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